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모두 4명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8대 0 저는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추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를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부실 감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도 참고자를 배표하고 설명한 행위 등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 의원님, 탄핵 소추가 발의가 29건이 됐고 그중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13건이고 그렇죠. 이제 오늘까지 모두 8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8건 모두 기각입니다. 줄 탄핵, 줄 기각 이렇게 되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나 많은 법조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 탄핵과 줄 기각이 이어지는 것은 마지막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맞습니까? 그 너무 무리한 과도한 해석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네. 그때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비상계엄 훨씬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기각을 많이 내렸어요. 네, 검사들도 있었고. 예, 네. 검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그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거 다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올린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적 보복의 차원에서 민주당이 올린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재해 감사원장은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 감사했어요.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 네. 문제점들 감사했어요. 통계 조작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네.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표적 감사라고 민주당 쪽은 그게 왜 주장을 한 표적 거죠. 감사입니까? 이게 표적 감사는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안 드러났으면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이 다 허위고 기망이고 어떻게 보면은 통계청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좋아졌다고 거짓말 통계 자료를 내놓은 이런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거를 감사하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감사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그렇죠.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그것을 이 사람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지금 예의를 든 게 뭐예요? 관저에 대한 감사를 부실로 했다. 관저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 같은 거 산출하는 것들을 감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 명백히 뭘 밝혀내지 못하고 이 뭐 미지근한 결론을 내놨어 이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전현희 뭐 그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장인가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표적 감사를 했다는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
민주당의 죄악사항의 하나를 더 덧붙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기각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이요 성남지청장 한 분 아니에요. 성남지청장 할 때 백현동과 성남FC 사건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그 대놓고 보복하겠다라는 걸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보복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보기엔 정말 이재명식 판단 기준에 의해서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8명 뭐 여기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뭐 중도도 있고 다 섞여 있지만 8명 모두가 이건 말이 안 되라고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탄핵안도 8명 모두가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정치재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에 추천한 사람들 대통령이 추천한 분들이 다 들어가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진영의 논리를 좀 더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혹시 이런 판결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그러니까 임박한 판결 여기에 그 동안은 뭐냐면 야 헌법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4대 4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고 때 이번도 뭐 5대 3 이렇게 돼서 6명이 안 돼서 기각될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법논리라든가 헌법 질서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 없이 그저 자기들을 임명해 준 사람들에 의해서 좌빨들은 좌빨들대로 우꼴들은 우꼴들대로 이렇게 속된 말을 쓴다면 이렇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줄 탄핵 이후에 줄 기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줄 기각인 것이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딱 속가서 인용을 하기 위한 사전에 명분 쌓기용은 아닌 것이다. 아이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8대 0이 가능하겠어요. 그럼 여기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정영식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재판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만장일치로 움직이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4대 4로 갖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음모론이죠. 만약에 그렇게 이런 것들도 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가고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음모론에 너무 빠져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하는 질문을 네. 하나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전에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가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저는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 탄핵을 이유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사유를 말씀하신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지금 오늘 석간 신문도 이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제목하에 이런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오늘 기각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의 제동을 거는 데 비해 반대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결국 헌재 기각 오늘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탄핵이 무리한 것이고 입법권 남용이라는 자각이 생기게 됐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전에 김 의원께서 지나가는 한 대목에 하신 말씀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건 뭐 각자의 분석과 뭐
해설이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어느 위치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 전혀 얼토당토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뭐 그냥 갑자기 날치기 들치기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빌미 삼아서 내리는 결정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 대법관을 지낸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라는 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비슷하다. 아, 그래서 모여서 서로들 네. 그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러면 대부분 가장 극단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네. 대부분의 의견의 일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마치 우리가 편집국에서 우리 다 기자 출신이니까 편집국에서 회의하잖아요. 네. 국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일면톡을 뭘로 할 것인가를 놓고서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결국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아 이게 더 낫겠네라는 그 대부분의 의견 수렴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부장들하고 토론을 열심히 하는 척 해놓고 편집국장하고 편집부장하고 2명만 남아서 일면톱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새벽 1시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는 그런 게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네.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한번 바꿔놓고 퇴사해 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죠. 옛날에 네,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확 바꿔놓고 심지어 회사 사장님도 모르게 다 바꿔놓고, 바꿔놓고 자기는 어디로 이제 잠적해버리고. 사표 딱 내고 네. 나는 안 하겠다. 네. 그때는 이제 민주화와 뭐 예를 들어 군사정권 시절에 뭐 보도 통제가 되는데 이거 막기 위해서만 한다는 만약 이번에 그런 얘기도 헌법재판소에 있었는데. 뭐 퇴임 시기가 임박해 있는 두 분이 말이죠. 그냥 말도 안 되는 판결 딱 내려놓고 나는 이제 퇴임할 거야.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린다. 그거는 뭐 그렇게 왜냐면 그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편집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바꿔 그럼 다 바꿀 수 있지만 네. 이 결정은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지금 그 이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네. 1987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저도 법조 기자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취재해 봤습니다만 그때도 모두가 다 여야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약간 너무 한쪽 성향이 강하다라는 분들이 임명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의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이 뭐 완전히 좌파다 우파다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한 것은 사실은 작년과 올해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진영들의 논리지 이게 객관적 사실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은요. 재판을 받을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 자기 진영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판결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헌법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8대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용산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따라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동종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 한겨레 신문만 이걸 좀 돋보이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자, 봤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헌재의 지금 설명이 정반대인 셈이에요. 하나는 정치적 해석이고 하나는 법률적 해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분명히 남용되고 있다. 네. 탄핵권이 너무 남용됐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이렇게까지 탄핵을 많이 한 그런 당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현직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그 실제로 통과시킨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무더기로 줄탄핵을 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어, 그러니까 절제를 완전히 깨버린 그런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 맞죠. 근데 룰 오브 더 로가 아니고 룰 바이 더 로인 거잖아요. 예. 법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절제를 통해서 이 법을 관철해 나간다는 게 아니라 법 조항에 써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휘두른들 어때? 그거는 똑같아요. 비상계엄도 똑같은 거예요. 비상계엄은 헌법에 없습니까? 탄핵은 헌법에 없습니까? 다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법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막 한들 네가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룰 바이 더 로죠. 법의 정신에 의해서 통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지.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 탄핵이 남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라는 것도 이건 정치적 해석이잖아요. 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가들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얘네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그냥 보는 거다. 우리의 판결 자체를 정치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탄핵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고 있을 수 절제를 상실한 그런 이상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표결로 탄핵을 의결해서 넘기면 그 자체를 하지 말라 해라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과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가 우리를 정치에 끼워넣지 마라. 우리가 무슨 여기서 누구한테 경종을 울리고 민주당 니네 나쁜 놈들이야. 표현에 죄송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는 법대로 한 거다. 법대로 보니까 이 탄핵 요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린 기각한다. 만장일치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라.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민주당 편들어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말씀 중에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건 죄송하다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너무 그렇지않은 네,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방송에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할 때는 이게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거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75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헌법 이 탄핵 소추가 21건이 있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은 3년 내지 4년에 한 번쯤,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그 정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에 한 번 있거나 두 번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뒤 3년 동안에 이제 어쩌면 또 다른 탄핵 소추가 있게 될 때 지금 뭐 검찰총장을 탄핵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번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탄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네스북에 가령 어느 날부터 기재를 한다면 거의 매달 기네스북을 새로 써야 될 만큼 그런 이걸 신기록이라고 해야 될지 말을 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만